지금 여러분께서는 퇴근길의 유연한 시사, 유연체의 시사 999를 듣고 계십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15년 전부터 무기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해서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서 이렇게 재심 결정을 내린 것 국내 첫 사례라고 하죠.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김보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 변호사입니다. 네, 김신혜 씨 사건. 자, 우선 어떤 사건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2000년 3월경에 새벽에 전남 완도군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 53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이 남성은 3급 장애인이었고 이 남성이 김신혜 씨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초동 수사에서는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을 했다가 좀 타살의 의혹이 있어서 교통사고로 위장된 타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딸을 용의자로 해서 전격 체포를 했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이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수면제를 먹인 뒤에 살해했다는 그 혐의로 이렇게 그 기소를 검찰을 거쳐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가 김 씨의 아버지가 성추행을 했고 그리고 김 씨가 당시에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8개를 가입을 했던 점을 들어서 그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김 씨는 15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는 결백하다 이러면서 주장을 했고 본인이 한 자백은 강압 수사에 한 자백이었다라는 점을 15년간 호소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성추행을 하는 파렴치범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던 사건이고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해서 대한변협인권위에서 법률구조단을 발족을 시켜서 김 씨의 재심을 청구해서 지금 이제 재심 결정을 위한 신문기일이 열렸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신혜 씨 사건 최근 방송을 통해서도 재부각되면서 이 탄원서라든가 많은 여론의 반향이 있었는데 자, 오늘 무기수로 15년이나 복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심 결정이라는 게 거의 드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재심 결정이 나게 된 이유, 이게 국내 첫 사례라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무기수로 복역 중인 경우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재심이라는 거는 왜 나기가 힘드냐면 원래 확정 판결이라고 해서 판결이 확정돼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단계에서도 그 판결 자체에 큰 중대한 게 사실을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다시 판단을 하자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거의 유례가 손꼽히게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심을 개시하려면 엄격한 사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사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이 원래는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그리고 또 김 씨한테 범행 현장을 재현하라고 했는데 김 씨가 거부를 했으면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영장 또한 받지 않고 강제로 범행 재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직무에 관한 수사에 관련 경찰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심 개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네. 자, 법원이 경찰 수사 절차의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다시 판단하라는 결정, 재심 결정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씨의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판정한 건 아니죠? 네, 이제 재심 개시라는 거 이제 새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지 이 자체로 무죄다라고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성추행이 아버지한테 없었는가, 보험금 수령 목적이 김 씨한테 없었는가
이런 증거들이 새로운 증거도 아니고 명백한 증거도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형집행 정지로 해서 김 씨를 풀어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으면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 이제 김 씨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시간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김 씨 복역 기간이 길어지니까 변호인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예, 이제 재심 개시가 내려진 만큼이요. 네.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지원해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니까요. 저 작은 법원 단위에서요. 광주지방법원의 지원 단위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호인단에서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라고 해서 네. 지방법원 단위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의해서 이 사건이 다시 심리가 될 것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 재심 결정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뭐라고 보나요? 네, 사실 외국에서는 그 형이 확정된 무기수나 사형수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판단에 의문이 있는 점들이 발견이 되면 재심을 개시해서 석방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재심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정으로 인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사법부에 좀 적극적인 네. 좀 판단이 내려지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문제점에서도 살펴보듯이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보다 섬세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걸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람 변호사였습니다.